자, 아까 그 과학 지문 가보겠습니다. 자, 이 과학 지문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이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의 이 이제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로. 구형은 표면적이 최소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쭉 펼쳐져 있으면 이만한 표면적이 이렇게 합치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액체 분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 인력 때문에 표면에 뭐가 나타난다? 장력이죠. 장력이 뭐야? 장력.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힘이죠. 자, 그래서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에 인한 합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룬다면 방울의 크기는 유지가 된다. 자, 이 균형은 뭐라고? 내외가 똑같아야 된다. 내외부 압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균형을 어느 정도 딱 유지하면 그게 흐트러지지 않고 딱 유지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강하면 외부에서 강하면 흩어져 버린다든지 너무 느슨하면 이렇게 퍼져 버린다든지 하여튼 문제가 생긴다. 이걸 딱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부 압력은 팽창,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은 수축. 이 두 가지가 눌러주기도 하고 안에서는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이게 균형을 유지하면 이런 구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라플라스식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표면 장력에 정비례한다 했습니다. 그 차이는 표면 장력이 클수록 이 내외부 압력 차이도 커진다. 표면 장력이 작을수록 내외부 압력 차이가 작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방울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력 차이는 적어지죠. 그죠? 왜냐? 크면 클수록 이렇게 허물어진 형태가 될 거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네, 그죠? 표면, 내외부 압력 차이가 커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 크기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방금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라플라스 식에서 이 식에 따르면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표면 장력에는 정비례하고 압력의 차이가 그 다음에 반지름에는 반비례한다. 이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플라스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한데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드나든다. 내외부 공기 압력의 차이. 그죠? 이 압력 차이로 공기가 드나든다. 폐포. 자, 그래서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죠. 우리 전체 이 기상에서도. 자, 그래서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폐포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이다.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서 결국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추게 된다. 그래서 확장이 쉬워진다. 아니면 이 수축시키는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폐포가 쪼그라들어 있지. 그런데 계면 활성제를 분비해서 충분히 이렇게 확장시켰다가 숨을 쉬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잘 한번 연상을 해보면서 읽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면 결국 이렇게 쪼그라뜨리려는 것을 이렇게 작게 만들려는 것을 이렇게 확장시키기 쉽게 만들어줘서 호흡이 쉽게 이루어지는구나. 표면 장력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외부 압력.
수축시키죠. 그죠? 그 표면 장력에 따라서 이걸 막 확 누르려고 한다. 자, 라플라스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자, 이 결과로 그 두 기포가 합쳐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더 큰 기포 하나를 만든다 이 소리죠. 그죠? 크기가 다르고 구성 물질이 같은 게 하나로 합쳐지면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싹 이동하기 때문에 두 기포가 합쳐져서 더 큰 걸 만들어서 이제 뭐 작용이 일어나겠죠. 자, 실생활에서는 바로 이 잉크젯 프린터죠. 자, 잉크젯 프린터의 핵심은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입력 값으로 딱 보내면 그걸 고스란히 고르게 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에 방울 형태가 돼요. 방울의 형태는 방울이 뭐죠? 구의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 잉크 방울이 종이에 딱 도달하는데 라플라스식에서 알 수 있듯이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높다. 왜? 분사된 잉크는 작은 것이고 그래서 내부 압력은 팽창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싹 뿌려져야 되니까. 뿌려져야 되니까. 그죠? 분사돼가지고 뿌려져야 그 위에 우리가 원하는 문서로 출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내부 압력은 그 외부 압력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 팽창하는 힘이 강해져야 뿌려지니까 이 얘기입니다. 라플라스식에서 알 수 있듯이가 중요하죠. 만약에 그게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구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근데 싹 뿌려져야 되니까 팽창하는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 압력이 높다. 구형의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오네소르게 수라는 수치 하나가 지금 배경 지식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의 배경 지식은 필요 없죠? 이 지문의 배경 지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 표면 장력, 표면에 이제 수축시키려는 힘, 그 다음에 밀도. 자, 그리고 밀도와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의 지름입니다. 자, 그래서 점도에서부터 쭉 설명. 잉크의 밀도, 노즐. 그래서 결국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 세 값의 곱이 클수록 뭐가 작아진다? 이 오네소르게 수 자체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점도가 클수록 커진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조절하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네소르게 수라는 것을 통해서 잉크젯 프린터에 잉크가 잘 분사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인데, 자,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가 0.1에서 1.0이면 안정적이다.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게 수가 이 범위보다 커질 수 있죠. 점도가 더 커지면. 그러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뻑뻑해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이 반대의 경우 수많은 위성 잉크, 위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잉크 방울 옆에 다양한 것들이 같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치 않는 오염. 뿌렸는데 거기에 탁 그것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것들이 같이 막 이상하게 2중, 3중을 찍힌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막 얼룩이 찍힌 상태로 나온다든지. 자, 그래서 오네소르게 수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인입니다. 그죠?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가 결정되면 안정적인 인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수의 범위는 0.1에서 1.0이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5번을 가보시면 기억에 대한 내용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두 기포가 합쳐져서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가 하나 만들어진다. 요거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을 하셨는데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다.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이동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왜 이걸 찍었어? 그죠? 하나로 합쳐질 때 크기가 서로 다를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이동한다 했지.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더 큰 거 하나를 만든다고 했지.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파악해서 그냥 이거구나, 이거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하다. 자, 작은 기포가 표면 장력이 작용하면 큰 기포에도 당연히 작용하죠. 그죠? 접해 있는 두 기포 간에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두 기포 내부에 압력이 동일하다? 압력이 동일하면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지. 압력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크기가 다르니까. 됐죠? 자, 4번.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에 큰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작다. 왜 그럴까? 왜 작아지죠?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이만해졌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지름이 더 커지죠. 반지름이 더 커진다는 것은 압력 차이가 낮아진다. 답 4번이죠. 그래서 크기가 더 크면 흐물흐물 허물어진다. 크기가 작으면 짱짱하게 있는데 크기가 크니까 더 커지면 흐물흐물해지다가 빵 터져버리죠. 자, 이 압력 차이보다 작아지는 거. 아까 본문에 기반해서 이해해야 된다. 우리 수험생들 제일 중요한 거. 본문에 기반해서 이것을 읽어야 돼요. 본문에 기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거를 마음대로는 해석을 안 하지. 조금 내 배경 지식을 가미해서 확장시켜서 이해를 하면 안 돼. 이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 그걸 절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5번. 처음에 두 기포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표면 장력은 뭘 하는 힘이죠? 수축시키는. 그죠? 내부는 팽창. 나중에 생성된 게 더 크게 있다. 그래서 수축시키는 압력보다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더 크다.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큰 걸 지금 형성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외부 압력 차이가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퍼져버리겠죠. 근데 두 기포가 합쳐져서 요만큼 더 큰 기포로 만들어졌다. 그죠? 요 두 개 합쳐서 요만한 걸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내외부 압력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압력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죠. 더 큰 걸로 유지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경 지식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16번에 보면 오네소르게 수와 관련돼서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문쇄를 인쇄해 보니 빨간색 잉크가 노즐에서 지금 안 나왔어. 확인해 보니까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해서 무슨 소리죠? 네, 점도가 높아졌습니다. 첨가제를 넣어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하여 다시 첨가제. 이 첨가제는 점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네소르게 수를 0.1에서 1.0 사이에 조절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파란색 잉크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잉크는 잘 작동하고 있다. 3달이 지난 후에도 문서를 다시 인쇄를 해보았다. 그랬습니다. 두 잉크를 내보내는 노즐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방울의 크기를 노즐이 결정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다. 크기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결국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가 작동하는 것은 지금 여기 점도하고 뭔가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구입 당시의 빨간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와 달리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 오네소르게 수는 대략
0.1에서 1.0 사이에 있었겠군. 뭐가 틀렸어요? 달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죠. 구입 당시에는 똑같았잖아요. 맞죠? 자,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서 잉크의 온에 소르게 수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죠. 그죠? 떨어뜨린 거예요. 자,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그러니까 이것은 수와 달리가 아니라 둘이 똑같았다 이거죠.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2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자, 점도나 표면 장력이 유지됐어요. 밀도를 2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밀도 2배 올라갔지만 지름을 반으로 줄였으니까 크기가 2배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변함이 없죠. 답이 3번이죠. 4번, 구입 당시와 달리.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약간 허무한 문제였어요. 구입 당시와 달리 2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의 온의 소르게 수는 인쇄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 파란색 잉크는 유지했죠. 구입 후 5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구입할 당시의 밀도와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지는 성질로 변했다면 위성 잉크 방울이 생성될 수 있었겠군요. 위성 잉크 방울이 생성되기가 어렵죠. 왜? 점도가 지금 높아졌으니까. 점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사 자체가 잘 안 되죠. 위성 잉크 방울이 생성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위성 잉크 방울이란 하나의 잉크 방울 옆에 막 퍼지는 그 얘기니까요. 그죠? 끈적끈적한데 거기에 무슨 위성 잉크 방울이 생성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